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2021년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쉬운 설명으로 하루 25분 투자해서 자격증 취득까지 우리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3과목 PC 운영체제고요. 3장 인도우즈 수업을 계속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제어판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제어판은 여러분들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어판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추가 제거, 그죠?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제거하고 또 새 하드웨어를 추가하기도 하고요. 디스플레이, 시스템, 네트워크, 프린터, 마우스 이런 부분들을 제어판에서 관리하게 되죠. 그럼 이 제어판에 대한 프로그램 추가 제거는 뭐죠? 네, 우리가 이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또 제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서 하죠. 그리고 윈도우즈 프로그램 구성 요소들을 설치 및 삭제까지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부분들을 또 체크해 주시고요. 또 시동 디스크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부팅하는 디스크 작성요. 또 새 하드웨어 추가. 우리 플러그 앤 플레이 PNP 자동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 그래서 되지 않는 새 하드웨어를 자동적으로 또 설치하는 것. 그래서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합니다. 또 디스플레이가 있죠. 이 디스플레이는 뭐죠, 여러분들? 네, 화면과 관련된 설정을 변경할 때, 그래서 뭐 배경화면, 화면 보기, 또 화면 배색, 그리고 해상도, 모니터 드라이브 등을 여기서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관리하게 됩니다. 또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요. 시스템은 이제 현재 시스템의 성능, 그리고 정보 확인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시스템 성능 설정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스템 성능 설정 변경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나 그래픽, 가상 메모리 등 이런 설정 변경을 이 시스템에서 합니다. 또 네트워크가 있죠. 이 네트워크 연결 설정을 할 거, 아니면 파일 및 프린트 공유 설정을 이 네트워크에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파일이나 프린터를 어떤 다른 PC나 아니면 뭐 다른 네트워크 관련된 곳에서 공유해서 설정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죠. 다음은 프린터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프린터도 추가, 제거, 이런 것들을 이 제어판에서 합니다. 그래서 인쇄 작업의 제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인쇄 작업의 어떤 제어라는 거는 뭐 인쇄를 취소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다시 실행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 프린터에서 할 수 있죠. 이 제어판에. 그리고 마우스가 있습니다. 마우스의 단추 설정, 뭐 왼쪽에서 클릭, 오른쪽에서 클릭,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포인터의 종류, 그죠? 포인터 모양이 지금 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뭐 포인터 모양은 우리가 뭐 세모로도 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그냥 사각형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포인터의 모양도 우리가 바꿀 수 있죠. 클릭 속도도 뭐 이제 빠르게, 뭐 느리게, 뭐 중간 이렇게 속도도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포인터 자치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잔상이 생기는 거 있죠. 그 자치 등도 여기서 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4개 필요한 옵션도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키보드나 멀티미디어 그런 것들도 뭐 글꼴의 추가 제거 등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국가별 설정 이런 것들도 제어판에서 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몇 개 정도 이제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조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조 프로그램의 종류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죠. 이 보존 프로그램은 이 윈도우즈에 내장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에 직접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시스템의 운영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컴퓨터 사용에 부가적인, 그래서 보조죠. 부가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그림팜이라든지, 그죠? 워드패드,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조, 부가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보조 프로그램의 종류는 우리가 시작에 들어가셔서, 그죠? 보조 프로그램, 그 다음에 보조 프로그램 또는, 이제 뭐 시작, 모든 프로그램, 뭐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조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피스 관련 보조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뭐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림을 편집, 그리고 계산기 기능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 업무에 사용되는 보조 프로그램의 어떤 종류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뭐뭐 있죠? 네, 그림판이나 우리가 계산기, 메모장, 그리고 간단한 서식이 가능한 워드패드까지. 그죠? 그래서 스티커 메모, 또 수학식 입력란, 사용자 정의 문자 편집기, 뭐 문자표, 클립보드 표시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관련 보조 프로그램. 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멀티미디어, 그죠? 미디어에 대해서 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소리나 동영상 파일, 멀티미디어를 재생할 때 사용하는 보조 프로그램을 이 엔터테인먼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이 종류에는 당연히 녹음기, 그리고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그죠? 미디어, 뭐 영화나 동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CD 재생기, 그 다음에 볼륨을 조절하는 거. 이것들이 엔터테인먼트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통신 관련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통신 관련이기 때문에 통신망에 접속하거나 또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사용하는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종류를 여러분이 보시면 원격 데스크톱을 연결하기나 하거나 하이퍼터미널, 그리고 케이블을 직접 연결하기도 하고요. 전화, 접속, 네트워킹. 그것들이 이 통신 관련 보조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또 시스템 도구 관련 보조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시스템 도구 관련, 그래서 시스템을 최적화한 상태로 관리하기 위한 보조 프로그램을 이 시스템 도구 관련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종류에는 디스크를 정리하고 조각 모음, 그 다음에 공간 늘림, 이런 것들, 이 세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합니다. 시스템 도구 관련 보조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디스크를 정리하고, 그죠? 조각 모음, 그 다음에 공간 늘림. 공간을 늘리는 거죠. 조각 모음은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디스크를 정리해 주고요. 정리하면서, 그리고 게임 관련 보조 프로그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간단한 게임 같은 거 있으시죠? 그런 보조 프로그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뭐 지뢰찾기, 카드놀이, 프리셀, 뭐 페인풀, 하트 이런 여러 가지 보조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응용 프로그램의 어떤 종류, 보조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 프로그램을 세세하게 하나씩 보시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모장이 있어요. 우리가 메모장 여러분들도 많이들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메모장은 특별한 서식은 필요 없는 간단한 우리가 텍스트, 아스키 형식의 텍스트만 작성할 수 있는 어떤 문서 작성 프로그램. 그리고 얘는 txt 형식만을 열거나 저장할 수 있다는 거. 그쵸? 얘는 txt 형식만. 그리고 메모장에서는 그림, 차트, OLE 이런 것들을 삽입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글꼴의 어떤 종류나 속성, 크기가 전체에 대해서만 변경이 가능하죠. 하나하나는 안 되죠. 그래서 문서 전체를 체크, 그래서 종류, 속성, 크기가 변경 가능합니다. 다음은 워드패드. 앞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서식이 가능한 어떤 워드 형식의 어떤 문서 작성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워드패드는 메모장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글꼴이나 글머리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단락 등의 어떤 다양한 서식을 적용할 수 있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한 문서는 이 DOC, RTF, TXT 요것들의 어떤 확장자로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 이 메모장은 TXT만 가능하죠. 근데 워드패드에서는 DOC, RTF, TXT 이런 확장자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확장자에 대한 부분도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불러올 때는 RTF, TXT, DOC에다가 WRI 등의 어떤 확장자를 가진 문서도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고요. 날짜 및 시간, 그 다음에 OLE 개체에 삽입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OLE는 알죠? OLE가 뭐였죠, 여러분들?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그림이나 표, 그것을 연결해서 삽입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OL이 개체를 삽입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여기 보시면은 뭐 DOC 파일이 뭘까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DOC 파일은 MS 워드 문서 파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RTF는 뭐죠? 얘는 RTF는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의 호환을 위해서 표준화된 어떤 서식이 있는 문자열 파일 형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WRI는 뭘까요? 문서 작성기 파일. 얘는 문서 작성기 파일. 이렇게 체크를 조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판이 있죠. 이 그림판은 간단한 그림을 작성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보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림판이겠죠. 그래서 기본 저장 형식은 BMP 형식의 비트맵 파일, 그쵸? 그죠? 이 어떤 BMP 파일, 그죠? 형식의 비트맵 파일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그림판에서는 우리가 BMP, GIF, JPG, PCX 파일 편집 가능하다는 거 확장자 암기해주세요. BMP, GIF, JPG, PCX 이 파일을 편집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판에서 그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편집한 그림은 윈도우즈의 바탕화면의 어떤 배경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기본 지식들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쇄 작업이에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또 인쇄 작업을 하죠. 거기에서 뭘 하죠? 프린터를 설치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프린터를 설치를 할 때는 우리가 제어판에 보면 이 프린터 또는 장치 및 프린터를 실행을 해줍니다. 장치 및 프린터나 아니면 프린터라고 써있는 제어판에 이걸 실행해주면 여기에다가 프린터 추가를 선택한 후에 추가 마법사에서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미 설치한 어떤 프린터를 다른 이름으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린터마다 개별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설치도 가능하고요. 여러 개의 프린터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해서 이제 이제 컴퓨터에서 1번 프린터, 2번 프린터, 3번 프린터 이렇게 프린터를 또 각각 할 수도 있다는 거 설치해서 그리고 한 개의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공유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컴퓨터 하나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얘를 공유하는 거예요.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여러 대의 어떤 PC에서 이 프린트 하나로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쵸? 그래서 사무실 같은 데 가면 프린터 하나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는 여러 대어 있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등록 정보 창이 있어요. 얘는 이제 이 프린터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등록 정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 정보의 특별히 어떤 주요 기능들을 한번 보시면요. 일반, 공유, 포트, 고급, 장치 설정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을 보시면 프린터의 이름 그리고 텍스트의 어떤 이 테스트할 때 페이지를 인쇄하는 거, 방향, 용지의 어떤 방향 있으시죠? 그리고 페이지 순서가 어디부터 나올지, 용지의 종류, 인쇄 품질, 토너 절약 모드, 해상도 설정 이런 것들을 일반에서 등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공유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터 공유 여부 설정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포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포트의 구성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급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급은 이 스풀 기능의 사용 및 해제, 그리고 인쇄 작업의 초과 설정이나 고급 인쇄 기능 드라이브를 변경할 때 여기 고급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장치를 설정한다. 그럴 때 프린터의 장치의 용지 설정 사항을 지정할 때 이때도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기본 프린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세요. 기본 프린터는 인쇄 명령 할 때 우리가 특정 프린터가 여러 대 있을 때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인쇄가 작업이 전달되는 프린터예요. 그래서 내가 프린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때 기본 프린터로 정해져 있는 거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프린터를 인쇄를 눌렀어?
그랬을 때 지정하지 않으면 이 기본 프린터로 인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프린터는 딱 한 대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딱 한 대만. 그리고 기본 프린터는 해당 프린터 앞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프린터가 있으면. 그래서 이게 기본 프린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기본 프린터는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프린터에 보면 우리가 스풀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풀은 뭐냐면 이 중앙 처리랑 같이 처리 속도가 빠른 장치와 프린터와 같이 처리 속도가 느린 장치 간의 속도를 해결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죠? 근데 프린터는 어때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얘네 둘이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이거 일을 해주는 거. 그래서 CPU의 여기간에 틈틈이 인쇄하기 때문에 프린터가 인쇄 중이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포그라운드 작업이 가능하다. 그죠? 내가 뭐라고 하지? 한글에서 문서를 작성하면서도 뭐가 가능하다고요? 프린터가 가능하다. 그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쇄 중이라도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포그라운드 작업이 가능한 거, 스프레 기능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 시스템 유지 및 보수 및 최적화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최적화의 어떤 개요부터 한번 보면요. 시스템 유지 및 최적화는 이 보조 프로그램의 시스템 도구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수행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시스템 유지 및 유지 보수 및 최적화 도구에서는 디스크 검사, 그죠? 디스크 조각 모음, 백업, 디스크 정리, 디스크 공간 늘림 등을 여기서 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세요. 디스크를 검사하거나 조각 모음하거나 백업, 그리고 디스크를 정리하고 디스크 공간 늘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을 유지 보수 아니면 최적화로 이렇게 만들 때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백업을 한다는 거는 어떤 유지 보수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해 놔서 그죠?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공간 늘리는 거 뭐 최적화, 정리도 최적화하죠. 조각 모음도, 디스크 검사도 뭐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디스크 검사부터 그럼 하나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이 디스크 검사는 여러분들 디스크의 손상된 부분을 점검해서 발견된 오류를 복구하게 됩니다. 이 복구할 때 이 디스크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나 어떤 CD 드라이브 이런 거 있으시죠? 그것은 디스크 검사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는 내장되어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컴퓨터 전원이 갑자기 중단돼서 다시 부팅될 때는 디스크 검사가 자동으로 수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디스크 검사는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좋습니다. 그렇겠죠. 디스크 검사 결과창에 확인 가능한 정보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체 디스크의 공간은 얼마나 있는지, 분량 섹터는 어떻게 되는지, 폴더 수는 어떻게 되고, 숨겨진 파일 용량과 파일을 또 찾아주기도 하고요. 사용자의 파일 수는 얼마나 되고, 사용할 수 있는 나의 공간, 그죠? 이런 공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될까? 할당, 전체 할당의 단위,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할당 단위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고요. 디스크 검사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최적화 도구 중에서도 디스크 조각 모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이 디스크 조각 모음 하면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디스크 조각 모음은 팻 구조라는 거, 팻 구조의 어떤 단점인 단편화로 인해서 이 단편화가 뭘까요? 네, 하나의 파일이 연속된 공간에 저장되지 않고 여기저기 분산되어서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일에 연속돼서 계속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저기 이렇게 분산돼서 저장되는 것을 단편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편화로 인해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저장된 파일을 연속된 공간으로 최적화시켜서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파일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디스크의 용량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 그죠? 조각 모음은 용량의 어떤 증가는 아니에요. 파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속도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윈도우즈가 지원하지 않는 형식으로 압축된 프로그램, 그리고 CD-ROM 드라이브. 맞다. 여기 보시면 디스크 용량이랑 관계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정리, 디스크 정리 이런 것들을 할 때,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거. 네,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하면 디스크 공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서 접근 속도, 안정성이 향상된다. 이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했는데 걸리는 시간은 볼륨에 있는 파일의 수, 파일의 크기, 조각량 양의 등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리고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하는 동안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작업을 중지한 상태에서 수행해야 효율적으로 조각 모음을 할 수 있다는 거 있습니다. 수 있음가 뭘까요? 있습니다. 네. 있음. 그리고 백업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 백업은 원본 데이터에 우리가 손실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오류가 있어서 대비해서 중요한 데이터를 외부 저장 장치 하나 더 만들어주는 기능, 그거를 백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백업을 해놓을 때 뭐 외부 어떤 외장 드라이브에다도 해놓고, 그렇죠? 플로피 디스크나 자기 티프드 CD-ROM, 뭐 네트워크 상의 다른 백업에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 네트워크 상에서도 우리가 클라우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컴퓨터에 백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음은 이제 상과목 중에서 PC 운영체제 4장 유닉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일단 유닉스의 어떤 개요, 그죠? 특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닉스는 주로 서버용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서버에서 사용해요. 그래서 그래서 시스템, 시분할 시스템, 그죠? 그래서 설계된 대화식 운영체제로서 소수가 공개된 개방형 시스템이라는 거. 소수한테 공개된 어떤 개방형 시스템을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C 언어로 작성되어 있어서 이식성이 높고 또 장치, 프로세서 간의 호환성이 높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닉스의 특징이라는 거. 그리고 크기가 작고 이해하기 쉬운 거. 그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멀티 유저, 멀티태스킹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유닉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많은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통신망 관리용 운영체제로 적합합니다. 그리고 계층적 트리 구조의 파일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입출력을 통해서 명령어들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닉스의 어떤 특징을 묻는 질문들이 시험에 조금씩 종종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닉스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이 구성에는 커널, 또 쉘, 유틸리티,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의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널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얘는 유닉스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들의 어떤 프로세스, 메모리, 파일, 프로세스, 주변 장치를 여기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드웨어를 어떻게 보호하고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 이런 것들을 유닉스 어떤 시스템에서 하는 어떤 핵심 역할. 그래서 커널이 이것들이 한다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쉘인데요. 쉘은 명령어 해석기 command.com 그래서 명령어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중간 매개 역할, 그다음에 작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능한 거 이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스의 어떤 커맨드 캄 이런 것들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유틸리티 또 프로그램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죠. 그래서 문서 편집기, 뭐 번역 번역기, 그다음에 전자우편, 기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어떤 일반 사용자가 어떤 작성한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스에서는 외부 명령어에 해당하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에디터나 이런 컴파일러, 인터프린터, 디버거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시스템의 구성까지만 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